네, 시사팩토리 초대석 김두겸 울산시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취임 후 6개월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보내셨나요? 제가 7월 1일 날 취임을 했고 또 취임 전에는 치열한 선거를 치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시장으로서 그 직분은 6개월 정도 직분을 했는데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처음 취임하면서 아무래도 전임 시장님이 행했던 그 행정 행위하고 제가 또 시장이 돼서 또 나아가야 될 방향하고 이런 게 조금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의 그 연속성도 필요하고 또 정책적 변화에 대한 바로 잡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러고 각종 행사를 또 치러야 되고 그래서 참 바쁜 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일을 하려면은 우리 행정 내의 조직도 재정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사행정이라든지 인사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6개월 동안 어떻게 지나갔는지 네. 후딱 지나가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재임 기간에 6개월 동안 우리 전국체전이라든지 또 그런 행사 있었잖아요. 그러네요. 장애인체전, 전국체전 네. 또 환상대회 이렇듯 큰 이런 대회 행사를 치른다고 참으로 정신없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취임 이후에 또 적지 않은 그런 또 성과들 울산에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이러한 성과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보람 있고 또 바쁜 나날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죠. 짧은 기간인데 특광 역시 직무수행 평가 1위, 부지런한 시장 1위에 등극하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해야죠. 시민분들께서 저한테 시장이라는 그 무거운 직분을 주신 만큼 제가 책임을 다하는 그런 시장 되려고 열심히 발로 뛰었습니다. 네. 그럼 올해가 민선 8기 시정 운영을 본격화하는 첫 해인데요. 올 한 해 울산시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계획이신가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1962년도에 공급화되면서 울산이 굉장히 발전을 이끌어냈죠. 그리고 97년도에 다시 광역시가 되면서 또 한 번 도약의 발판을 삼았는데 작금에 우리 울산을 보면은 그렇게 녹록치는 못합니다. 여러 형태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 이제 이걸 극복을 해야죠. 다시 또 우리 한 60년 동안 울산이 누려왔는 만큼 앞으로 향후 60년을 또 준비하는 그런 원년이 되도록 제가 열심히 발걸음을 뛰겠습니다. 제가 취임하면서 가장 내셨던 것이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처럼 다시 역동적이고 젊은 도시고 부자 도시 만들려면은 이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젊은 사람들이 좀 와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창출하자 해서 거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그러한 한 해가 되도록 제가 행정을 하나하나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우리 시장님의 공약 가운데 핵심이 또 개발 제한 구역 해제인데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 면적을 본다면 서울이 약 1.7배 될 정도로 굉장히 네. 넓은 면적인데 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참 난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울산시가 25% 정도가 도심을 가로지르는 그린벨트가 이렇게 또 형성되어 있어요. 이 그린벨트라는 것은 원래 목적은 이 도시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막기 위해서 그린벨트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말고는 지방은 이 지역 소멸을 걱정할 정도로 그렇죠. 인구가 빠져나가는데 네. 그렇게 무분별하게 그렇게 도시 확장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73년도에 울산이 그린벨트로 지정이 돼 있는데 이제는 현실에는 그렇게 그린벨트가 외곽을 빠져나간다든지 그래 하면 도심 속에 흐르는 정중앙으로 우리 울산이 그린벨트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걸 좀 풀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래서 국토부에 또 정부의 대통령께 계속 끊임없이 제가 건의를 했는데 이제 답이 올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네. 원희룡 장관께서도 신년사에서 네. 그린벨트는 그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된다. 그런 권한을 여러 형태로
권한 이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고 네. 또 저희들 또 시 차원에서도 그린벨트 완화 그러면 지방의 권한을 이양받는 것 준비 단계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준비를 해서 2월 중으로 정부에 제출하면은 6월 중으로 네. 또 국토부에서 답을 주기로 그래서 그린벨트는 아마 여러 형태로 네.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지역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가장 잘 이해하고 알고 있으니까 그러한 권한들 이 국토를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지방 정부에 이관해 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추진력이 대단하신데요. 또 시장님께 여쭤봐야 할 게 우리 울산은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어요. 지금 추진 중인 트램은 차질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차근차근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광역시 중에 네. 지하철도가 없는데 울산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교통에 굉장히 이 공공성이 지금 결여된 부분이 울산인데 맞아요. 물론 이제 지형적으로 울산이 5개 군이 뚝 이렇게 흩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하철로 이용하는 교통의 편리성은 지형적으로 좀 불리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광역시는 지하철이 없는데 울산이만큼 정부에서 이 트램이라도 울산에 좀 배려를 해 줘야 되는데 네. 사실은 이제 울산에 저희들 준비한 게 1호선, 2호선인데요. 특히 1호선 같은 경우는 무고 노타리에서 태화강역까지인데 우리 지금 현재 교통의 편중을 보면 한 23% 정도가 네. 이용하는 교통이 가장 중심축인데 여기에 정부의 예산을 요구한 트랩 노선에 대해서 올려버리니까 이거 역시 예타가 안 나옵니다. 점수가. 네. 예비 타당성 용역이 안 나와서 네. 정부에서 난감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같은 거는 그러면은 예산을 좀 낮춰서 예타가 통과할 수 있도록 수소 전기 트램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연료비가 적게 들지 않습니까? 네. 또 그 버스 정류장을 가장 예산이 적게 되는 지역에 하겠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예타 통과를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하나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이 예타 심사 기준을 수도권 인구가 많으니까 운영을 하면은 경영 수지가 나오지만은 지방은 인구가 적은데 똑같은 잣대로 이 예타를 심사하는 거는 불합리하다. 그렇죠. 그래서 예타 기준을 좀 바꿔줘야 되고 그리고 지역은 지역만의 그 특징이 있으니까 여러 측면을 좀 고려해줘서 네. 예타가 꼭 좀 통과돼서 우리 울산 시민들이 이 트램을 이용하는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리를 좀 받았으면 그럴 수 있도록 뭐 시장도 노력할 것이고 또 우리 울산의 정치권에도 같이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울경 특별연합은 사실상 무산된 걸로 보이는데요. 시장님도 실익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 중인지 궁금해하는 시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불경 메가시티 그 형태는 네. 쉽게 말하면은 연합체죠. 네. 불경 지방의 연합체인데 이거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해서 연합체로 결성이 됐습니다. 됐는데 참 바람직하죠. 서울의 수도권의 7가 너무 편중되어 있는 걸 좀 지방에서 연합체를 구성해서 대응하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100% 찬성을 하죠.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은 어쩌면은 이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 그러면 그런 연합체를 결성하면은 정부에서 재정적인 권한이라든지 또 정책적인 권한을 부여해 줘야 되는데 지금 3개 도시가 부산, 울산, 경남이 연합체가 결성되어 있지만 각자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언적에 불과한 거지 건 실효성이 없다. 만약에 되더라도 네. 이 법적 권한이라든지 재정적 권한을 주지 않는 상태는 의미가 실익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사실은 불경연합체 그러니까 메가시티를 결성하면서 약 한 36조 정도 네. 규모로 발표를 했어요. 70개 사업에 했는데 잠시 살펴보면은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5,785억 정도 네. 또 부산은 8조 4,500억 정도 경남은 차이가 많이 나요. 7조 1,000 몇백억. 네. 그러면 똑같이 하더라도 공동협의체 상생하자 해놓고 울산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균형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힘들다. 그리고 설사 이렇게 다 형성된다 해도 울산은 제일 적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블랙홀 형상을 걱정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인구 유출이라든지 경제적인 손실이라든지 자금 여객 유출 이런 부분이 울산이 가장 손해봅니다. 어느 단체장이 일이라도 손해보겠습니까? 네. 일이라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불경 메가시티가 법적으로 이 권한을 부여받았지만은 거기에 따른 실효성은 없다. 그래서 일반 경제 공동체로 가자. 그러면은 경제 공동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도 낼 수 있고 법적 구속을 안 받으니까 자율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 그런 형태가 더 효율성이 있다. 예를 들자면은 네. 불교 메가시티는 예산도 한 46억 정도 들어갑니다. 각 지방단체가. 그렇죠. 네. 그러나 우리 공동연합체 똑같은 성격을 띠고 있지만 연합체를 한다면은 한 2억 5천밖에 안 됩니다. 그런 그렇군요. 예산도 절감되지만 네. 훨씬 더 자율성을 갖고 있다. 해서 제가 불경 메가시티는 연합체 공동연합체로 바꿨다는 뜻이고 네. 그런 법적으로 뭐 경남도의회나 울산 우리 의회에서도 이미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대응으로 네. 우리가 해오른 동맹에 대해서 경주 포항만 연결하는 아주 한 1000년 전부터 역사성이 있지 않습니까? 신라권 서라볼권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가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뭐 이익이 있을 것이다. 네. 거기에 상계도시 우리가 울산이 제일 크니까 단돈 1이라도 우리가 네. 이익 봅니다. 그래서 울산시를 위해서 뭐 어떤 일곡화에 대한 대응은 맞지만은 실익을 위해서는 울산이 살아남는 방법을 제가 택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우리 울산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인구 유출 문제잖아요. 원인이 어디에 있고 또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인구 유출에는 뭐 몇 가지 요인들이 있죠. 네. 그 보면은 그 뭐 우리 어르신실이 없어서 또 도매 시장이 없으니까 네. 뭐 부산이라든지 서울에 도매 가는 거 네. 또 조금만 편차라도 서울이나 부산을 가야 되는 거 또 대학이 모자라서 우리 이제 젊은 애들이 빠져나가는 거 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또 내부를 살펴보면은 도시가 갖춰야 될 인프라들이 부족해서 또 빠져나간 3.27 때문에 빠져나간 분도 있을 것이고 네.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요인이 일자리 부족입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다 떠난다. 그래서 인구가 다시 유출되지 않도록 자금이 여기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만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일자리 만드는데 제가 가장 지금 주력을 잡고 있고 네. 일자리는 우리 행정이나 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고급 일자리는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어떻게 울산에 유치할 것이냐 기업들이 울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형성해 줄 것이냐 그게 제가 풀어야 될 숙제고 이런 게 해결되면 울산의 인구 유출이라든지 감소는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그럼 기업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메리트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제일 첫 번째가 땅을 사게 제공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린벨트를 풀어서 사게 기업에 제공해 주면 기업은 투자 의향이 생길 것이다. 기업이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일자리 생길 것이고 일자리 생기는 그 근로자에 의한 신도시가 주변에 자연적으로 형성될 것이다. 이게 울산의 경제 성순회라든지 내수시장도 형성할 수 있는 첫 번째 요건들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다. 네. 이게 모든 것은 첫째, 둘째, 셋째가 다 다 일자리와 일자리 연동되어 있다. 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일자리 창출은 도시 확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 어떤 게 있을까요? 일자리는 아까 뭐 단순 계산을 한다면은 네. 우리 울산의 4대 주력이잖아요. 현대자동차, 조선, 네. 또 석유화학 단지, 그리고 비철금속. 이 울산의 이제 4대 주력인데 지금 현 상태로 그대로 간다면은 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기업이 우리 행정보다 훨씬 앞섭니다. 국제 정세도 훨씬 더 발빠르게 대응을 하는 부분인데 그러나 기업만이 그렇게 국제 정세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자금이라든지 기업별로 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네. 그래서 지방 정부에서도 공동적으로 4대 주력 사업에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고도화, 첨도화, 스마트화거든요. 그러한 시설들을 우리가 예를 들자면
산학융합지구라든지 정부와 산업진흥원이라든지 네. 또 3D 프린트 클러스터를 네. 형성하고 있는 테크노 파크에 네.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제일 큰 게 IT에 관계되는 지식과 인재들을 불러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역할들을 우리 이 지방 정부에서 형성하면은 기업별로 각자 기업별로 그런 인재를 안 해도 네. 훨씬 더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클러스터를 도움을 줄 수 있는 산학 학동이 되니까 네. 그런 역할들을 우리 시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제 전 세계가 이 탄소 중립이잖아요. 네. 탄소 국경세가 있는데 이거 하지 못하면은 울산은 수출 기업인 수출을 하는 그런 도시인데 정말해서 이 알리백이잖아요. 네. 모든 움직이는 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100% 네. 이제 그걸 사용해야만 우리가 수출도 원활할 것이고 울산 기업들이 살아나는 방법인데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의 우리 장점은 16개 시도가 전체가 수소라든지 전지는 다 이렇게 유치하려고 막 노력은 하지만은 울산이 갖고 있는 장점이 수소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입니다. 이 수소가 이 기업에서 이 기존 발생하는 부생 수소만 해도 이미 50%를 우리가 선점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생산해서 네. 소비 또 판매 활용하는 지역이 또 울산입니다. 다른 데서 수소를 만들어가 결국 울산에 팔러 와야 돼요. 그래서 입지 여건상은 수소가 가장 안전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울산이다. 그래서 수소 도시를 우리가 만드는데 중점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이제 전지 부분입니다. 전지 부분도 고려안이라든지 네. 후성이라든지 2차 삼성 전지. 네. SDI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또 나아가야 될 신산업 성장들이니까 네. 저희들 시에서도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들어봤는데요. 다음으로 우리 울산 시민들의 정주 여건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중에 공공병원 건립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우리 울산의 공공건립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 산재병원이고요. 산재 전문병원이고 하나는 이제 공공의료원인데 울산 의료원인데 네. 산재 전문 공공병원은 지금 현재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18개 과에 300병동을 해서 지금 실시 설계 작업까지 마쳤는데요. 네. 아마 다음 달 3월 정도 되면은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26년도에 상반기 정도 되면은 개원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이 산재병원은 사실은 이 재활 위주의 병원입니다. 그래서 책임 지역 의료기관을 하는 우리 울산 의료원은 네. 전국에 광주하고 울산만 없어요. 다 있어요. 그렇죠. 광역시에는. 네. 우리도 꼭 필요한데 이거 역시 지금 예타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올 3월 달에 다시 한번 뭐 예타를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타에 네. 탈락했어요. 네. 그래서 균형 발전, 불공정을 없애달라. 광역시에 광주하고 울산이 없어가 되겠느냐고. 그래서 정부 예타는 통과 못해도 이 전략적으로 예타 면제를 해달라.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지금 계속 정치권에 저희들 녹화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간단치는 않아요. 울산에도 여러 녹할 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네. 경제성이 없다고 자꾸 따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에 하나 저희들 뭐 정말 노력을 하겠지만 만약에 울산 어른이 우리가 이거 예타 통과를 못 한다면은 불가피하게 지금 산재병원에 300병동, 500병동 누를 것이고 또 기타 울산에 여러 지금 대형 병원 또 종합병원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시에서 오히려 그러면 최하의 경우는 거기라도 예산 지점 이어서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병실을 좀 확보해가 울산 어른이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 나갈 그런 계획도 이중으로 지금 뭐 프레임 1, 프레임 2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소아 응급실을 운영하신다고요. 예, 그래 지금 뭐 서울에도 그런 예가 있었는데 네. 울산대학병원에 그게 12시 넘어가는 의사 선생님이 없습니다. 진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애들이 뭐 낮에 맛볼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24시간 근무할 수 있는 체제를 그 병원에 보고 하라면 너무 적자가 심하니까 네.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직접 10억을
투자를 해서 투자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을 네. 확보해서 24시간 진료 가능하도록 저희들 올해부터.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처럼 만약에 울산 어른이 예타를 통과 못하면 이런 식으로 네. 울산의 거점 병원에다가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지원해서.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네.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방구대 암각화 보존과 맑은 물 확보 또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 궁금했어요. 방구대 암각화는 울산 꼭 필요합니다. 국보 285호인데요. 네, 그 자체만 보면은 경주하고 안 바꿀 정도로 유물적 가치가 있는 것이 방구대 암각화입니다. 네, 그게 나와 있는 그 고래라든지 사슴이나 산양을 본다면은요, 울산 참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거기 보면 이 고래를 벼룩과 카누를 타고 그 고래를 잡는 형성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세계 최초로 카누를 탔던 민족이 방구대 암각화에 명시가 돼 있어요. 네. 카누가 선사시대 7,000년 전이니까 그렇군요. 세계 최초다. 네, 그리고 고래를 잡으려면 혼자 못 잡잖아요. 네. 누군가는 명령을 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부족국가 세계 최초의 부족국가다. 우와. 그래서 그 유물적 가치는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네요. 반드시 유네스코에 등재하고 우리 울산 선사선조인들이 이렇게 자랑스러움을 알려야 되는데 정말 필요하죠. 그런데 이 주무부처가 문화재청입니다. 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방구대 암각화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국부로 지정해 놓고는 늘 이렇게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해달라고 울산시에 넘겼습니다. 보존 방안이 뭐냐. 물을 빼야 이게 영구 보존이 되니까 유네스코에 등재하겠다는 게 전제 조건이고 지금까지 12년간 그것 때문에 싸워왔는데요. 네.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방구대 암각화는 반드시 등재돼야 되겠지만은 그 주무부처는 문화재청이다. 문화재청이 울산시에 협조를 구해야 된다. 맨날 우리가 그동안 울산시가 문화재청에 암각화를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방법을 달리하자. 네. 문화재청에서 울산에 그 보존하려면 물을 수위를 낮춰야 되니까 문화재청에서 울산에다가 유네스코 등재해서 울산시 협조해 주시오. 대신 물 부족한 거는 우리가 책임지겠소 하고 울산시에 양해를 구하고 네. 또 상연되는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데 울산시가 맨날 지금 문화재청에 댐 만들어 달라 하고 지금까지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울산시는 맑은 물을 모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걸 포기하면서까지 문화재청에 끌려갈 생각이 없고 네. 거기 포기할 만큼 울산 시민은 맑은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맑은 물을 확보하지 않는 한 문화재청하고는 지금 빈봉 게임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등재도 중요하고 우리 물을 먹어야 맑은 물을 먹어야 될 권리도 포기할 수 없어서 네. 사실은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댐을 유역을 좀 넓혀야 돼요. 네. 쉽게 말하면 바가지를 좀 키우는 거 하나고 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외국이나 이런 유럽 쪽에 보면 해수 담수를 해가지고 식수를 사용하는 데가 참 많아요. 네. 인근의 기장에도 있는데 뭐 물론 기장하고 조금은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동구나 북구 같은 경우는 해수 담수라도 해서라도 동구 북구의 일부분을 식수를 제공하면은 자연적으로 지금 기존 있는 댐에서 수위를 낮춰도 물을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다각적으로 지금 맑은 물을 확보하는 방안을 네. 제가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 그게 그렇군요. 아마 확보되면은 네. 유네스코도 등재해도 문제 없고 또 우리 시민들이 맑은 물을 모여야 될 권리도 포기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이 두 마리 토끼 잡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네요. 든든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제 2023년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서 우리 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존경하는 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 23년들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새해는 늘 이렇게 바람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작년보다는 올해 좀 더 낫기를. 저도 똑같은 심정으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울산 시민 모두가 작년보다 나은 새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올 한 해는 우리 모두가 이웃을 서로 뒤돌아보고 보듬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고 또 복도 많이 짓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돈 좀 버는 거, 돈을 좀 만지고 좀 넉넉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시장도 노력할 테니까 부자 도시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원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네, 2023년 새해 민선 8기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